비밀번호가 왜 바뀌었어? 나 못 들어가게 하려고 그런 거냐? 어머니, 제발요.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시면 곤란하잖아요. 내가 날 이 집에서 내쫓겠다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그냥 제발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은혜, 38살이고 경기도 고양시에 살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는 7년 차, 6살 딸 하나 키우고 있고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아주 조용하지만 폭풍 같았던 어느 봄날의 이야기, 그 시작을 들려드릴게요. 혹시 제 이야기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어머님과 처음부터 사이가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김영자 여사님은 올해 68세. 저희 집과 약 30분 거리에서 혼자 사시지만 가끔 저희 집에도 오시곤 했어요. 문제는 그 가끔이 점점 잦아졌고 그 빈도는 점점 예고 없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처음엔 그저 반가웠어요. 아이가 보고 싶으셔서 오셨겠지 했죠. 근데 어느 날은 제가 샤워 중인데 화장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신 거예요. 샤워 중이었니? 몰랐네. 얼른 나와. 고구마 삶아왔어. 그날 이후로 제가 샤워할 땐 문에 수건을 걸어두었고 거실에 있을 땐 계속 현관문이 신경이 쓰이고 심지어 집에 있을 때도 어느 정도 옷을 챙겨 입고 있어야 할 정도로 불편해졌습니다. 물론 신랑 성민 씨에게 얘기했죠. 여보, 어머님이 집에 오실 때는 미리 말씀 좀 해달라고 해줘. 나 요즘 진짜 불편해. 개인 시간 자체가 아예 없다고. 성민 씨는 알겠다며 어머님께 말은 했지만 바뀌는 건 없었어요. 어머님은 여전히 비밀번호 누르고 불쑥 들어오셨고 거실 소파에 앉아 TV 보며 말씀하셨죠. 아들 집 오는데 왜 말을 하고 와야 하니? 참 이상한 세상 다 됐네. 그 말 웃으면서 하셨지만 저한텐 보이지 않는 칼날 같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가족이라도 허용해야 할 일이 아닌 것 같았어요.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저는 점점 제 일상 속에서 설 자리를 잃고 있었죠. 어머님은 가끔 음식을 해오셨고 아이를 봐주기도 하셨고 집안일도 도와주시곤 했지만 그 도움 속엔 항상 간섭이 함께 따라왔습니다. 민지 옷을 왜 이렇게 입히니? 감기 걸리겠다. 성민이는 요즘 얼굴이 말랐네. 밥 좀 잘 챙겨줘야지. 내 화장은 너무 진해서 좀 부담스럽더라. 다 걱정이란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매번 그 말들 속에서 제 자존감은 깎여나갔고 이 집에서 저는 주인이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다시 한번 말했죠. 당신은 왜 어머님께 아무 말도 안 해? 하지만 성민 씨는 늘 그렇듯 피곤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우리 엄만 원래 그런 분이시잖아. 좀 불쑥불쑥 하긴 하시지만 마음만은 안 그러시는 거 자기도 알잖아. 그 말도 이제는 지치도록 들었고 어느 날 정말 한숨 쉬며 말했죠. 그래서 현관 비밀번호 바꿨어. 성민 씨는 고개를 들더니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진짜? 왜 말도 안 하고 그걸 바꿔? 엄마가 아시면 얼마나 상처받겠어. 내가 상처받는 건 생각 안 해? 나 당신 와이프 아니야? 그 한마디는 너무 오래 참아왔던 제 감정의 뿌리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목요일 오후였어요. 민지 유치원 데려다주고 일하는 중에 어머님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은혜야, 나 도착했어. 근데 문이 왜 안 열리지? 비밀번호 바꿨어? 그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볼펜이 덜덜 떨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비밀번호를 바꿨거든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어머니, 저 지금 일하고 있어요. 오시기 전에 미리 얘기해 주시지 그러셨어요. 아니, 근데 왜 비밀번호 바꿨냐고? 나 집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런 거냐? 그날 저녁 어머니는 남편에게 전화를 여러 번 하셨고 결국 주말 토요일 오후에 저희 셋이 마주 앉았습니다. 거실 테이블엔 차가 식고 있었고
공기 중엔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진짜 내가 바꾼 거냐? 비밀번호를? 어머님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바꿨어요. 어머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넌 나를 이 집에 못 들어오게 나를 쫓아내겠다는 거니? 그동안 내가 널 얼마나 도와줬는데?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죠. 어머니, 그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 삶의 공간에서 최소한의 예고와 존중을 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참아왔지만 그게 저한테는 점점 숨이 막혀오는 일이었어요. 어머니는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시선을 피했고, 저는 그 순간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 내가 얼마나 무시받고 있는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건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토요일 오후, 세 사람 사이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부릅뜨고 앉아 있었고, 남편 성민 씨는 계속 찻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말해봐. 내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냐? 왜 날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조금 떨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마음이 아팠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는 늘 시도 때도 없이 저희 집에 오셨죠. 예고도 없이요. 제가 샤워 중일 때도, 애 재우려고 누웠을 때도, 남편이랑 말다툼하고 눈물 닦던 순간에도요. 그때마다 현관문이 열리고 어머님이 서 계셨어요.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니? 가족인데 가족이니까 더 지켜야 하는 게 있어요. 어머니 시도 때도 없이 오실 때마다 전 반갑다고 웃었죠? 하지만 속으론 늘 불편했어요. 저는 제 집에서 제 시간을 갖지 못했고, 제 일상이 무너졌고, 저만의 공간이 없어졌어요. 남편은 고개를 들고 제 쪽을 바라보다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혜 말이 맞아. 엄마, 요즘 은혜가 정말 많이 지쳤어. 나도 엄마한테 진작 진심으로 말했어야 했는데 그냥 넘겨왔었어. 시어머니는 놀란 듯 남편을 바라보았고, 이내 조용히 입을 닫았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불편한 존재였던 거냐? 어머니가 밉다거나 싫다는 게 아니에요. 넌 그냥 불편했었어요. 육아, 일, 살림, 거기다 눈치까지. 그 모든 게 합쳐지니까 어느 순간 무너진 거예요. 그 말을 하며 저는 울음을 꾹 참았어요. 그동안 쌓인 감정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이건 분노가 아니라 간절함이었거든요. 비밀번호를 바꾼 건 어머님을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 선을 지키고 싶어서였어요. 저 현관문이 어머님이 원할 때 시도 때도 없이 언제든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아니고요. 잠시 정적이 흘렀고 어머니는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나는 너 도와준다고만 생각했는데 김치도 해주고 반찬도 해주고 성민이 도시락도 챙겨줬고 근데 그런 게 부담이었구나. 처음엔 정말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점점 고마움보다는 부담이 커지고 어느 순간부턴 제가 가족이 아니라 그냥 일만 도맡아 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은혜. 요즘 잠도 못 자. 하루 종일 아이 돌보고 일하고 저녁엔 또 살림하느라 지쳐. 거기다 엄마까지 갑자기 오시면 그건 진짜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깜빡이며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셨죠. 그럼 비밀번호는 앞으로도 나한텐 안 알려줄 거니? 저는 조용히 고개를 들고 대답했어요. 어머니, 미리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문 열어드릴게요.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주셔야 해요. 저도 저희 가족도 편히 숨 쉬고 살아야 하니까요. 그날 대화는 거기서 끝이 났지만 서로의 감정은 확실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은 아무 말 없이 가방을 챙기셨고 나가시기 전 문 앞에서 조용히 한마디 남기셨죠. 생각 좀 해보마. 나도 내가 뭘 놓쳤는지.
그날 대화 이후 한동안 어머니는 별다른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 시간이 저는 솔직히 편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섭섭하기도 했어요. 가족이라는 게 참 가까우면 숨 막히고 멀어지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 생일을 앞두고 어머니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은혜야, 6월 7일이 민지 생일이지? 떡이랑 김 좀 말려갈까 싶은데 괜찮을까? 그리고 시간 맞으면 그날 잠깐 들러도 될까? 정말 오래간만에 느낀 배려였습니다. 저는 기꺼이 답장했죠. 그럼요. 민지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기다릴게요. 그리고 민지 생일날 어머니는 약속한 시간에 딱 맞춰 오셨고 현관 앞에 서서 조용히 초인종을 누르셨습니다. 저는 얼른 나가 문을 열며 인사했죠. 어머니, 어서 오세요.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종이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김 좀 말렸는데 요즘 너 김밥 자주 싸잖아? 그날은 아무 불편함도 긴장도 없이 정말 따뜻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식사 후 어머니가 조용히 민지를 안고 앉아 계시다가 저를 한번 쳐다보시더니 말하셨어요. 내가 너 힘들게 했나 싶어서 그날 집에 가서 많이 생각했어. 난 그냥 이제껏 해왔던 대로 내 방식대로 해왔던 건데, 근데 말이야, 나도 이제 배워야겠더라. 가족이라고 다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건 아니더라. 그 말이 어찌나 따뜻하게 들리던지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이어서 말했죠. 너도 참았다니까 미안했고, 나는 너무 익숙해서 몰랐던 거야. 내 마음이 진심이었어도 표현이 서툴렀지.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마음은 알아요. 저도 좀 더 말로 잘 풀어낼 걸 그랬어요. 그날 밤 남편 성민 씨가 조용히 말했죠. 고마워, 은혜야. 엄마도 조금씩 변하려는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우리 모두 조금씩 노력했으니까 된 거지. 나는 그저 서로 벽을 치는 가족이 아니라 서로 숨 쉴 수 있는 가족이 되고 싶었어. 며칠 후 어머니는 또다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다음 주 김치 좀 담글 건데, 김치 좀 담아줄게. 집 앞에 둘 테니 들어갈 때 가지고 들어가. 그 문자를 보며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예전보다 더 조심스럽고 저는 예전보다 더 따뜻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물론 완벽해진 건 아닐 겁니다. 앞으로 또 다툼도 있고 오해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사이가 되었다는 게 무엇보다 큰 변화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날 저는 비밀번호를 바꿨지만 어쩌면 그건 몰아내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제대로 된 관계를 가져오기 위한 시도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족이니까 더 어렵고 가족이니까 더 지켜야 할 것도 많은 관계, 그 안에서 숨 쉬고 싶은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의 문을 노크해주는 것도 가족이 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배려 아닐까요?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의 경계, 어디까지가 배려이고 어디부터가 침범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